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시간,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이 나르샤라는 말이 날아오르다라는 우리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훨훨 날아오르란 뜻에서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태훈 전문가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지 강의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투자 나르샤의 주제는 정고점 돌파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일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박스권 매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항상 주식의 차트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항상 저항 라인이 나오고 지지 라인이 나오죠. 근데 여러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더 이상의 저항 라인이 아니다.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흐름의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두 차례, 세 차례 혹은 그 이상의 저항을 받았던 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공략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이 바로 동성 화인텍인데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움직임, 지난 2015년 이후에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 10,000원 위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어떠한 흐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고요. 또 한 번 돌파를 했습니다만 윗꼬리 달고 빠졌고 그 이튿날도 장중에 1,350원까지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달고 또 빠지고 결국에는 안착에 실패하니까 흘러내렸죠. 또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10,0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면서 종가는 9,000원대 마무리가 됐고 이튿날 또 흘러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세 번 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안착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오랜 기간 돌파하지 못한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인데요. 이 10,000원 자리를 지난 9월 19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이거를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합에서 출발한 이후 양봉을 그리면서 돌파를 하는 경우와 그리고 갭을 띄워서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10,000원이라는 저항 자리를 힘으로 장중에 돌파를 해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한 거는 이 자리를 새로 뛰어넘을 경우에, 그죠? 뛰어넘을 경우에는 이 저항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안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러한 갭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안착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이제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추세를 상승 쪽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10,000원짜리. 횡보하다가 파동 나오고 횡보하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10,000원 저가 마이너스 6.1% 10,000원을 딱 찍어주고 다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지난 5월달, 6월달에 받았던 저항 라인이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반등에 성공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즉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그리고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여러 차례 저항을 받던 자리, 특히 고가권에서 저항을 받던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특히 갭으로 돌파했을 때 추세를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강력한 상승의 전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K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근 지난 1년 6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자리가 요 14,000원대 자리입니다. 이 14,000원에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을 맞고
고점에서 어김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지난 9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요 돌파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튿날 갭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너져서 끝났고 그 이튿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9월 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돌파를 성공을 했고 그 이튿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 14,000원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저항 라인이 아니고 이제는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음봉 네, 흑산병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14,000원을 저점으로 딱 찍어주고 그 이튿날 29.97 상한가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 오늘 3.72%죠. 역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이전에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을 때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들의 신빙성, 즉 추세를 전환하는 신빙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진 세미캠도 보시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지난 올해 2분기 4, 5, 6월 달에 지속적으로 저항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이 자리를 뭘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여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이 자리를 갭으로 뚫고 이틀 동안 무너지지 않고 안착에 성공을 했다. 뭐 정확히 타치는 안 했습니다만 12,150원 부근, 즉 12,000원이라는 이 저항 라인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안 무너졌고 또 한 번 13%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은 이러한 강한 상승의 흐름 13,000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결국에 18,000원대까지 강한 흐름 그리고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고가권의 위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즉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의 저항을 받은 자리를 돌파 이후 안착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무려 40%가 넘는 파동이 나오더라. 즉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하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죠. 자, 이것도 올해 내내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급등 이전에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서 지속적으로 1,570원, 1,500원대 중반 부근에서 자, 돌파를 할 뻔했습니다만 안착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안착에 실패를 했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저항 맞고 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가격은 이 세아라는 기업에게 상당히 힘든, 그죠? 마의 벽 같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200%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튿날 흐름을 보면 무너지지는 않고 오히려 갭을 뜬 이후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무너지지가 않고 회복을 해줬습니다. 회복을.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자리가 이제는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정확히 작용을 했고 그 이튿날 장중 11%대 강한 파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1,600원에서 2,800원, 3,000원대까지의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던 주가가 이게 지금 뭐 몇 년 만에 지금 파동이 나온 상황인데요. 역시 중요한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추세가 전환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도 올해 지난 이제 8월 달까지의 가장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 지난 5월 달에 5월 말에도 저항을 한번 받았고 6월 달에도 저항을 한번 받았고 그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타치를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타치는 안 했죠. 그 대신에 여기서 지속적인 단기 박스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횡보를 했다. 한 달 정도. 이 정도 하면 이제는 이 라인은 더 이상 저항 라인이 아닌 이제는 지지 라인이다. 32,500원짜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한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 이게 지난주의 흐름이죠. 목요일날 10%대, 금요일날도 6%대 파동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 2%대 파동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오테크닉스까지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은 자리가 어딘지를 딱 보시면요. 그 자리에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는지 보시면 뭐 종목들 제가 몇 개 벌써 6개, 7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다 관련해서 비슷한 패턴입니다. 비슷한 패턴. 박스권은 아니더라도 연중 거의 최고치에 있는 저항 라인이 어딘지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요 75,000원짜리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면 좋았겠지만 안 내려오더라도 일주일, 2주일 이상의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75,000원은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이 아니다. 추가적인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매수 포인트는 자, 지난 저항 라인이 되겠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요 75,000원짜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안 받는다. 그리고 쭉쭉쭉쭉 날아가면 공략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인다. 그럼 이 단기 박스권의 저점 라인, 요 라인들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지금 뭐 앞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인 이제 유아복지 관련주 중에 하나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안착하지 못하고 저항만 받았던 자리가 이 자리로 보일 겁니다. 3,700원짜리. 그죠? 저항, 저항, 저항. 다시 한번. 자, 저항, 저항, 저항. 그리고 위에 올라갔습니다만 뭐 안착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안정적이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저항.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 그럼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전고점을 3번, 4번 돌파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PS 같이 급등을 했던 그러한 패턴과 아주 유사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끝나고 바로 11시부터 진행되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한 3종목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선업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따가 지금 방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3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